이번 시간에는 수목감별법 두 번째 시간으로서 세부적인 수종에 대해서 그 특성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20종의 표준 수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 표준 수종은 어떤 식으로 지금 배열이 되어 있냐면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어요. 가막살, 가시, 갈참, 감. 그러니까 가막살은 관목이죠. 가시나무는 교목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요. 가나다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나다 순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상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낙엽, 그 다음에 침엽, 그 다음에 활엽, 그 다음에 교목, 그죠? 그 다음에 관목,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시간에는 상록, 침엽, 교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상록, 활엽, 교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는 낙엽, 침엽, 교목, 낙엽, 활엽, 교목, 그 다음에 상록, 관목, 낙엽, 관목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체계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상록 교목, 상록 침엽 교목 중에서 대표적인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나무, 소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는 한 35m까지 자라고요. 물론 더 크게 자랄 수도 있겠죠.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약간 더운 곳보다는 추운 곳을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죠. 지표 식재로 많이 활용이 가능한데요. 우리가 이제 중요한 곳에 식재하는 것을 지표 식재 아니면 다른 말로 요점 식재라고 하죠. 근데 요점 식재는 한 주를 심는 거를 한 주만 심는 거를 요점 식재라고 하고요. 지표 식재는 여러 주를 군식으로 심어서 중요한 곳에 심는 것을 우리는 지표 식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사시는 집 대부분 아파트일 텐데요. 아파트 출입구, 그죠? 그다음에 무슨 공원 출입구, 그다음에 광장이 있으면 광장의 가운데, 뭐 요런데 중요한 곳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심는 식재. 그걸 우리가 이제 지표 식재라고 합니다. 소나무는 수영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표 식재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성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수피가 적색이다. 이 수피를 한번 봅시다. 소나무의 수피는 굉장히 두껍죠. 두꺼운데 이게 이제 세로로 갈라집니다. 세로로 이렇게 갈라지는 형태인데 이 겉껍질 말고 속껍질이 붉은색입니다. 이게 소나무가 나이를 먹으면은요, 이 겉껍질이 벗겨져요. 벗겨지면서 이 안에 있는 속껍질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붉은 빛을 띠고 있죠. 그래서 수피가 적색이다. 그래서 분재하시는 분들은 적송이란 말도 씁니다. 적송이란 말도 쓴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적송이란 말을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적송이라고 시험지에 적으면 답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소나무만 답으로 인정을 한다고 했어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미지는 여성적이다. 이게 수형이 약간 부정형처럼 이렇게
가지가, 줄기가 이렇게 곡간 형태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잎 두 개가 한 묶음이다. 이 소나무과에서는 잎이 여러 개가 한 묶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이 소나무는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길이는 8에서 12cm 정도 되는데요. 끝이 좀 뾰족하고요. 소나무는 이렇게 단단한 형태는 아니라서 이렇게 찔리면 살짝 간지러운 정도? 뭐 그 정도죠. 잎 두 개가 하나로 묶여져 있다. 수피는 붉은색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그다음에 반송입니다. 앞에 방금 봤던 소나무의 변종입니다. 변종. 소나무는 줄기가 하나이지만 이 반송은 줄기가 여러 개로 갈라지죠. 보통은 관목이 이런 형태죠. 관목은 밑에서부터 여러 개의 줄기가 뻗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관목이라고 하는데요. 반송은 교목이에요. 교목이고 소나무인데 요런 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어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변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나무의 변종이다. 그래서 키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에서 5m. 특징이 수영이 굉장히 특이하고 이쁘죠. 그러다 보니까 요점 식재로 활용을 많이 하고요. 수피는 소나무랑 똑같이 이렇게 적색이고 여성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잎도 두 개가 한 묶음입니다. 하지만 줄기가 여러 개로 자란다. 소나무의 변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나무를 따로 반송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곰솔입니다. 곰솔은요, 특징이 바다, 바닷가에 있는 소나무. 지금 이 소나무 밭이 이 이미지 보시면 이 건너편이 바다입니다. 바다. 바다 해안가 옆에 방풍림으로 식재를 많이 하죠. 어, 곰솔은 그래서 다른 말로 해송이란 말도 쓰죠. 해송.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만 두세요. 시험에서는 쓰시면 안 됩니다. 시험에서는 무조건 곰솔이란 단어를 쓰셔야 되고요. 소나무랑 거의 비슷한데요. 특성을 한번 볼게요. 수피가 검다. 아, 이 소나무는 붉은 빛이 감돈다고 했는데요. 곰솔은요, 거무튀튀하죠. 숲이 색깔이 검정색이고, 그 다음에 수영이 이렇게 좀 뻗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남성적인 이미지가 있고요. 곰돌도 잎이 두 개가 한 묶음으로 자라는데요. 이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다 보니까 좀 끝이 뾰족하고 단단합니다. 그래서 찔리면 아프죠. 그 다음에 소나무에 비해서 잎의 길이도 깁니다. 9에서 14cm 정도 된다. 해풍에 잘 견디는 내염성 수종으로서 해안가 조경용으로 적합하다. 어,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는 소나무, 곰솔입니다. 그 다음에 백송입니다. 백송. 백송은 사실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에요. 중국에서 건너온 나무인데요. 이 백송이란 말은 이 수피 때문에 붙여졌어요. 이 수피가
지금 보시면은 여기 하얀색도 있고 갈색도 있고 녹색도 있죠. 이게 이제 얼룩덜룩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비늘처럼 벗겨지기도 한다. 음. 수피가 소나무나 곰소리처럼 어 그런 그 세로로 이제 갈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얘는 비늘처럼 벗겨지면서 색깔이 알록달록하다. 그리고 이 백송은요, 잎이 세 개가 한 묶음입니다. 잎이 세 개가 한 묶음이다. 소나무, 곰솔은 두 개가 한 묶음이라 그랬죠. 이 백송은 세 개가 한 묶음이고요. 잎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단단합니다. 곰솔도 잎끝이 뾰족하고 단단한데요. 그것보다도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잎이 찔리면 아플 정도로 우리 흡사 그 대바늘이라고 옛날에 이불을 꼬매던 그런 이불 있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단단하고 뾰족하다. 그 다음에 잣나무입니다. 잣나무도 소나무과예요. 소나무과고요. 20에서 30m까지 자라고 안충이나 차폐식재용으로 활용을 하고요. 수피가 흑갈색이다. 아, 소나무는 붉은색, 그죠? 그 다음에 해송도 어, 약간 검정색에 가깝죠. 흑갈색에 가깝고요. 잣나무도 그래요. 얇은 조각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소나무와 가장 큰 차이점은 잎이 다섯 개가 한 묶음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한 묶음입니다. 이게 한 묶음이에요. 소나무과는 다 다섯 개입니다. 그 다음에 잎 길이는 8에서 12cm. 잎이 색깔이 약간 흰빛이 돕니다. 진한 녹색이라기보다는 약간의 흰색 빛이 감돈다. 그 다음에 요 솔방울 보이시죠? 솔방울에 보면 이 비늘 모양으로 이 껍질이 있고 요 안에 보면 잣이 숨어 있어요. 잣이 열립니다. 잣나무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종이 있는데요. 잣나무가 있고 다음에 나올 스트로브 잣이 있고 섬잣이 있어요. 근데 이 두 녀석은 잣이 안 열립니다. 오로지 이 잣나무만 잣이 열려요. 스트로브 잣나무하고 섬잣은 잣이 열리지 않는다. 그다음에 섬잣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접어두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가 아메리카입니다. 이식이 잘 되다 보니까 조림, 그죠? 그다음에 완충, 차폐용으로 식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수피가 특징으로는 이 수피 색깔이 녹갈색입니다. 녹갈색. 잣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흑갈색이라 그랬죠? 어두운 진한 그 회색, 흑색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스트로브 잣나무는 수피가 녹갈색이고요. 녹색 빛이 감돌고 늙으면 세로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잣나무랑 똑같이 스트로브 잣나무도 요 다섯 개가 한 묶음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로브 잣나무의 잎은 굉장히 여리죠. 힘이 없어요. 뾰족하기는 한데 찔려봤자 뭐 간지러운 정도죠. 굉장히 잎이 여리다. 하지만 잣나무와 똑같이 다섯 개가 한 묶음이다. 그 다음에 이 끝은 부드럽지만 뾰족하지만 부드럽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열매인데요. 이 껍질 안쪽에 잣은 없습니다. 스트로브 잣나무는 잣이 열리질 않아요.
그 다음에 구상나무. 구상나무는요, 우리나라 원산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코리아나라고 되어 있죠? 상록 침엽 교목이면서 한 15m 정도로 자라는데, 수영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원초형으로 자라요. 그래서 이 구상나무는 외국에서 그 크리스마스 트리로 많이 쓴다고 해요. 우리나라 한국 특산 수종으로서 덕유산, 지리산에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게 이제 고산수종이라는 말인데 고산수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 고산 산에서 해발고가 낮은 지역 말고 해발고가 높은 지역 산에서 자라는 그런 수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해발고가 낮은 곳에서는 잘 이식이나 생육이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수영도 좋고 뭐 다 좋은데 좀 활용하는데 많이 쓰이지는 못하고 있어요. 수영이 좋다 보니까 요점 식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잎 끝 특성으로는 잎 끝이 둥글다. 지금 요 구상나무랑 비슷하게 생긴 나무들이 요 뒤에 계속 나올 텐데요. 요 구상나무는 잎 끝이 뾰족하지가 않고 둥굽니다. 둥그스름해요. 그다음에 잎 뒷면에 두 줄의 흰색 숨구멍 줄이 보인다. 여기 보이시면 흰색으로 두 줄이 이렇게 보이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선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무들하고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이 열매입니다. 열매. 보통 나무의 열매는 가지 끝에 매달려 있죠. 가지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열매는 이렇게 밑으로 매달려 있어. 근데 이 친구는요, 위로 꼿꼿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가지 끝에, 이 끝에 이렇게 꼭 옥수수처럼 생겼죠? 옥수수처럼 생긴 열매가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 다음에 독일 가뭄비입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크게 자라는 습성이 있어요. 50m까지도 자라고요. 원산지는 유럽, 독일이 유럽이니까 유럽이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특이한 게 요 잎이 가지에 입체적으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지의 단면을 한번 볼게요. 가지의 단면에 잎이 이렇게 보통은 잎이 이 가지가 있으면 잎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입체적으로 상하 좌우 이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난다. 그렇죠? 입체적으로 나 있죠? 그다음에 잎 끝이 굉장히 뾰족합니다. 잎이 좀 짧아요. 한 4cm, 3cm, 4cm 정도 되는 잎인데 잎 끝이 굉장히 뾰족하고 찔리면 아프다. 여기 보세요. 잎 끝이 굉장히 뾰족하죠? 이게 좀 짧습니다. 한 3, 4cm. 그리고 열매가 좀 특이하죠. 열매는 이렇게 옥수수처럼 생긴 열매가 매달려 있죠. 아까 전에 이제 구상나무는 위로 솟구쳐 올랐었는데, 독일 가뭄비는 밑으로 매달려 있다. 매달려 있다. 그 다음에 전나무. 그러니까 앞에 봤던 독일 가뭄비랑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전나무는요, 굉장히 크게 자라는 그런 수종이고요. 그다음에 완충 차폐용으로 식재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는 처음에는 속도, 이게 생육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런데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굉장히 빨라지는 그런 또 습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갈색 숲이 비늘처럼 잘게 갈라지고 이 숲이가 비늘 모양으로 갈라진다라는 얘기고요. 잎이 가지를 빙 둘러 어긋나게 달린다. 그렇죠? 이 친구도 앞에 봤던 독일 가뭄비하고 같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나면서 어긋난다라는 말이고요. 이 끝이 뾰족하고요. 납작해요. 그 아까 전에 이제 구상나무가 좀 납작한 형태였었죠. 이 친구도 납작한데 좀 얇습니다. 얇은 형태고요. 바늘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흰 숨구멍 줄이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잎이 좀 좁다 보니까 그렇게 구상나무처럼 선명하게 그 숨구멍 줄이 보이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열매 형태는 구상나무처럼 이렇게 위로 솟구쳐 올랐네요. 그런 것, 그런 특징들을 잘 봐서 여러분들이 수목 감별을 할 때 활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주목입니다. 주목도 앞에 봤던 흡사, 독일 가뭄비, 그죠? 그 다음에 구상나무, 그 다음에 전나무랑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요점 식재용인데요. 수영이 굉장히 좋죠.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원추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수피와 심재의 그러니까 나무 껍질 색깔이 적색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고요. 그다음에 잎은 약간 좀 빼쪽하긴 한데요. 이 끝이 이렇게 빼쪽하긴 하죠. 그런데 부드러워서 이렇게 찔려도 이렇게 아프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잎 뒷면에 숨구멍 줄이 황록색으로 두 줄이 있고요. 또 가장 큰 또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요 열매죠. 주목은 빨간색 열매입니다. 동그란 공처럼 생겼는데요. 여기에 이제 여기 구멍이 이렇게 패여 있어요. 패여 있는데 빨간색 형태다. 빨간색으로 공 모양 형태다. 그 다음에 측백나무. 음. 축백나무는요, 지표식재나 차표식재용으로 활용 가능한데요. 수피는 흑갈색이고, 요 잎의 형태가 비늘 모양이다. 비늘 모양이라는 거는 물고기, 그 비늘 있죠? 그것처럼 이렇게 겹쳐진다라고 해가지고 비늘 모양이다라고 해요. 잎끝이 뾰족하며 앞뒤 구별이 없다. 이 측백나무랑 비슷한 또 나무가 또 하나 있죠. 편백이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이 친구도 비늘잎이고 잎끝이 뾰족하지만 앞뒤 구별이 없죠. 그래서 편백이랑 측백나무랑 구별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편백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늘 모양의 잎이 나왔다라면은 이제 측백이라고 적으시면 되는데요. 요 편백하고 또 측백하고의 큰 차이점이 뭐냐면 요 열매 모양이에요. 열매 모양이 이 측백나무는 이렇게 뾰족 뿔이 나 있어요. 뿔이 나 있어요. 근데 이 편백은요, 이렇게 동그란데 약간 타원형의 동그란 형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뿔이 없어요. 이 뿔이 있는 거는요, 요 측백나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향나무. 음, 향나무는요, 나무에서 향이 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어, 그래서 뭐 좋은 장점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요 향나무를 요점 식재용, 그다음에 지표 식재용으로 많이 식재를 했는데 이게 가장 큰 또 문제점이 있는 게 뭐냐면 요 적성병의 중간 기주다. 우리 필기 공부하시면서 배웠을 텐데 붉은별 무늬병이라고 있죠. 다른 말로 이제 적성병이라고 하는데 그 적성병의 중간 기주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반경 2km 이내에 있는 장미과의 식물에는 피해를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조경용으로 많이 심지는 않아요. 그죠?
이 친구도 이렇게 비늘 모양 형태의 잎이고요. 앞과 뒤에 구분이 없죠. 잎이. 그 다음에, 요거는 어린 가지가 강전정을 하면 바늘잎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끝이 그 전정을 강전정 이렇게 가위로 강전정을 하게 되면 이 끝이 이렇게 뾰족하게 성이 나요. 그런다는 얘기고요. 수피는 회갈색으로 이렇게 세로로 얇게 갈라지면서 벗겨지죠. 향나무. 그 다음에 금송. 금송은 이름이 조금 잘못 지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 송자는 소나무를 우리가 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금송은 소나무과가 아닙니다. 나구송과입니다. 나구송과. 나구송과. 그런데 이름을 왜 금송이라고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나무는 일본 특산입니다. 우리나라 나무가 아닙니다.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들여온 나무인데요. 일본 사람들이 이 금송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경수로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념식 수용으로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활용 가치가 높은 수종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수용이 좋다 보니까 요점 식재가 가능하고요. 잎이 가지 끝에 우산살처럼 돌려난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가지 끝에 잎이 우산살처럼 이렇게 사방으로 입체적으로 난다라는 얘기예요. 어. 근데 잎이 굉장히 두껍고 잎끝이 뭉툭한데요. 잎끝이 뭉툭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영이 굉장히 이렇게 원초용으로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경용으로 기념식 수용으로 많이 식재를 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 수종은 아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